비트코인이 드디어 9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업비트의 불장을 말씀드렸는데요. 또 다음번에 일들이 어떻게 될지, 어떤 코인이 좋은지 영상 안 보시면 손해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진짜 신나죠?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진짜 잠도 안 올 것 같거든요. 물려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오르고 새벽에도 오르고 낮이면 낮이라서 오르고 밤이면 밤이라서 오르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핸드폰을 볼 텐데요. 여러분들 일상은 항상 깨지지 않는 선에서 투자하시는 게 더 롱텀으로 여러분들이 체력 소진 없이 길게 갈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영상에서 업비트의 본격적인 역습이 시작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귀신같이 거래대금 다 빨아옵니다. 썸씽도 유의 때렸다가 다시 위로 올려버리죠. 유의 때리는 시점보다 더 높이 지금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드디어 본격적으로 업비트가 펌핑을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느껴야 될 게 뭐냐, 지금 거래대금이 비트코인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한국인들은 항상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을 선호하는데, 최근에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비트코인 위주의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그래 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외부에서 비트코인 얼마 돌파 계속 기사 나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죠. 옛날 코로나 때도 삼성전자 위주로 산 것처럼 이제 그런 장세인 거예요. 대형주들이 먼저 가는 거.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던 코인들, 도지코인, 리플, 뭐 이더리움, 이클, 시바이누, 솔라나, 뭐 에이다, 이런 애들이 드디어 가기 시작했거든요.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올드 유저들의 향수를 자극하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야, 이 올드 유저가 뭐냐? 그동안 물려있던 사람, 계좌가 마이너스 뭐 50%, 80%, 90%였기 때문에 그동안 업비트 어플은 켜놨지만 삭제는 하지 않았지만, 혹은 삭제했다가 이제 다시 까는 사람들이 슬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신규 유저들, 이 사람들이 뭐겠습니까?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이런 거 하던 분들이 들어오는 신규 유저들이 마지막으로 들어오고, 그들이 돈을 좀 벌다가 한 번에 빡 무너지는 그런 시그널이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상승장이 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영상마다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죠. 지금도 이렇게 선이 남아있는데 분할 매도를 좀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항상 신고점을 도전할 때, 이 부분에서 도전할 때는 첫 뿅망치를 맞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뿅망치를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차트 용어로 말하면은 저항을 맞습니다. 돌파 시도를 할 때 항상 이걸 신고점을 달성할 때는 항상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보시면 2017년 장이 2021년이 되기 전은 그 마지막 상승장이었잖아요. 그때 고점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한 2천만 원 뭐 이렇게 됐었는데, 거기를 뚫으려고 가는 과정에서 한번 이렇게 큰 조정이 옵니다. 이게 주봉으로 봐서 생각보다 별로 없어 보이지만 고점 대비 저점을 찍으면은 한 16%대 조정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한 10에서 16% 막 갑자기 여기서 비트코인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알트들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죠, 요런 데 오면은 딱 여기에 걸려요. 52,000 이런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8,000대 요 매물대, 요게 1차, 2차 두 가지 매물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부분 익절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항을 맞았을 때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다시 이더리움이나 알트들 위주로 줍줍 해보자 라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는 도미너스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면서 비트를 사야 돼요, 안 그러면 후회합니다 그랬는데, 지금이 딱 그런 장세예요. 여기서 얘가 돌파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물론 비트코인의 이 과정에 사는 게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1원에서 100원을 가면은 100배예요. 근데 2원에서 100원을 가면 50배거든요. 수익률 자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다는 건 최대한 코인을 싸게 사야 나중에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단기간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면 알트들이 생각보다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덜 오르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덜 오른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지금은 비트로 돈을 더 벌어서 좋지만, 더 개수를 늘려서 좋지만, 이게 완벽하게 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됐을 때는 그냥 무지성으로 떨어졌을 때 알트랑 이더리움 매집한 사람들보다 못 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때는 비트를 강조했다가 일부라도 꼭 담으세요 이랬다가 왜 이제는 태세 전환을 했을까요? 다 그때그때마다 적재적소로 효과적으로 해야 할 투자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업비트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정말 참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구메이저 섹터가 온 다음에 한번 밈코인도 오르고 있어서 신규가 오기 전에 조정이 한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가 어느 정도 저는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신고점 도전대 뿅망치 맞다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예측이라는 개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거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내가 예측이 틀렸을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예측 자체를 잘 안 할 거고, 뭐 시장을 맞추기는 어렵고,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서 안고 가면 예측이 틀렸을 경우도 좋은 대응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생각해야 예측이 잘 맞는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영상 올렸을 때 저는 예측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럴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이 다 현실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제가 맞추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뭔가 맞춰야겠다 이런 그 강박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찬가지로 현금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런 식으로 샀다가 팔았다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다만 이런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고 해서 무슨 현금 비중을 70%로 높게 만들고 80%, 90%, 100%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높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코인을 한 70% 이렇게 있었으니까 뭐 현금은 50% 정도로만 좀 늘려볼까? 20% 정도 익절해볼까? 혹은 10% 정도만 좀 익절해볼까? 이런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세를 거스르지 마세요. 저게 조정이 오더라도 결국 한번, 그러니까 신고점을 뚫기 위해서 눌림이 오는 거기 때문에 신고점은 결국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애가 상승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24시간 동안의 장인데 내가 그럼 24시간 동안 안 자고 이걸 봐야 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도 적절히 하면서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잘 대응하려면 어느 정도는 선제적으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세팅해 놓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내가 영상으로 보고 이해는 됐고 실제로 생각을 하려고 해봐도 뭔가 그래도 좀 어렵다,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쩌겠습니까? membership 하면 되죠. 멤버십 보시면 다 타겟 간 거예요. 제가 이런 거 하면은 무슨 뭐 멤버십 광고만 하냐 뭐 완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광고 좀 할게요. 이제 그냥 이제 너무 그냥 저도 좀 약간 좀 뻔뻔하게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앞광고 좀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코인 업비트를 중심으로 합니다. 코인 이름과 진입과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어디서 분할로 팔아야 되는지, 어디서 손절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한다는 거죠.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거 다 있죠. 앱토스 있죠. 에이다 있죠. 비트코인도 제가 여기 5,800만 원대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목표가 마지막에 1억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럼 1억 도달하면 비트코인 뭐 떡 나고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계속 스윙으로 가는 거예요. 좀 큰 관점으로.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뭐 코스모스, 네오, 앱토스, 에이다, 왁스, 어제 왁스 많이 올랐죠. 그런 것들. 그리고 비트코인 형제도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이때 27일날 비트코인 형제도 오른 것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개 브리핑방에도 심지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멤버십 전용으로만 볼 수 있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링크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텔레그램 브리핑 링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카톡방 링크인데요. 거기는 여러분들이 저랑 소통하면서 실시간으로 저랑 이제 대화하고 저한테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리고 개인 메시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또 포트폴리오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라는 등 이런 것들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제가 봐도 좀 해자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뭐 슬 되지 않았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제 미그놀레님이 온체인에서 되게 많은 정보를 올리고 계신데 그 가속화 구간에서 거래소 입금량도 증가하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게 정말 매도 목적이 맞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거래소 간의 이동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갑 간에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매도 물량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있어도 설사 매도 물량이어도 상쇄되는 물량이 너무 많아요. 매수를 하려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비슷한 뉘앙스예요. 저도 가속화 사이클 이런 개념이 되게 동의하는 부분인 게 비트가 급등하면서 신고점을 찍는 탭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얘가 어떤 식으로 오르는지에 대한 그런 그 비슷한 반복되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오른다. 이거 숏 잡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렸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선물방 보시면은 저는 숏이 없어요. 보면은 롱 그냥 계속 롱 보면은 여기 체크 표시가 다 타겟이 간 거잖아요. 다 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롱만 쳤으면 이렇게 쉬운 장인데 근데 숏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숏 스퀴즈가 많이 나고 청산이 났던 거예요. 보시면 손절이 없죠. 요때 한 번 있어요. 이거 언제냐 2월 21일 이때가 한 번 난 거고 오랜만에. 그리고 위에 보면 또 롱 계속 롱 이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 가속화 구간 이런 그 추세에서는 역행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거스르려고 하지 말고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심하는 정도로의 비중 조절은 맞지만 내가 이걸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과도한 현금 비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신고점에서 뿅망치가 이전에는 다 맞았지만 요번에 만약 안 맞는다면 ETF가 시작되고 첫 사이클이라서 변수가 있어서 안 맞는다면 그럴 때는 정말 매수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는 건 오케이, 매도하는 건 좋지만 올매도라든가 엄청난 비중을 매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근데 이게 환율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는 아직까지 신고점을 못 찍었는데 원하는 신고점을 찍은 이유가 이 환율이에요. 환율. 2021년 11월 달 당시에는 프리미엄도 있었지만 환율이 그렇게까지 지금처럼 높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프리미엄도 있지만 환율도 높기 때문에 신고점을 빨리 찍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직까지 달러 기준의 신고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MVRV 이것도 온체인에서 많이 보는 지표인데요.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고점이었던 상태에서의 지표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괜찮지 않냐. 이걸 추세선을 좀 그어보면은 요런 정도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근데 좀 좁다는 게 문제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걸 좀 돌파해서 이런 식으로 뉴 사이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은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일단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항상 이게 인간 지표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슬슬 제 주변에서도 단톡방에 코인 얘기를 하고 그래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들이 결국 투자금을 끌고 들어오고 지금은 약간 좀 지켜보는 단계 같거든요. 너무 올라서. 근데 이들이 투자금 끌고 오고 돈 벌고 좋아하고 하면은 보통 끝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단계까지는 온 것 같아서 여기 3개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그게 되면은 뭐 이런 자리거나 아니면 돌파했으면 더 높은 자리나 이 정도로 가다가 장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생각보다 지금 2024년 2월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3월이죠. 내일 3일절이니까 여러분들의 이 계좌도 흑수저에서 해방되는 그런 흑수저에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주말에 또 에어드랍 이런 것도 올릴 건데요. 일단 그건 좀 각설하고 2024년 3월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로 왔다라고 하는 건 이 미니 불장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때 여기도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조정이 좀 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신고점 뿅망치 이런 것들로 거기서 이게 MVRV를 많이 낮춰준다면 그렇죠? 그러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어쨌든 뭔가 24년 3월에 이 정도면 뭔가 이게 25년을 우리가 모두가 강세장을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생각을. 왜냐하면 이전에 그 코로나 때도 2020년에도 이게 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후에 보면은 주식시장과 뭔가 동기화가 되는 부분이 좀 생겼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금융세력들이 ETF를 만들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첫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짧게 끝날 수도 있는데 대신에 좋은 건 어쨌든 자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미국도 들어오고 중국도 들어오는데 크립토 시총은 이제 기존 자산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퍼센트의 상승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7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찐 상승장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간들은 몇 개월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2024년에 장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상승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거까지만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또 보여드릴 건데 정말 엄청난 소식이 있으니까 영상 여기서 끊지 마시고, 끊으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죠. 주기영 대표가 또 하나 올린 게 있는데 비트코인의 실현 시가총액이 신고점을 경신했다. 그래서 신규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는 새로 이제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는데, 제가 이제 이 지표를 보지 않았어도 뭔가 구매이저가 오르는 거 보면서 신규 유입 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온체인 데이터만 봐도 신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알트 시즌, 제가 실질적으로 알트 시즌 이미 시작했다라고 영상을 이미 많이 올렸었잖아요. 그러고 계속 가고 있어요. 알트들이 실제로 가고 있고, 그러나 아직 여기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의 장을 봤을 때는 더 많이 오를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돈 벌 구간이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게 소매업이 리테일이라는 게 이게 그 개인 투자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회복된다는 건 유입이 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건 아직까지 더 들어올 그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자꾸 나스닥 얘기를 하냐면, 지금 미국 주식이 너무 핫하기 때문에 이들이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국내 주식에 갔다가 아니면 국내 주식 오기 전에 코인을 온다든지 해서 어쨌든 미국 주식,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코인으로 와서 재미 좀 보면은 그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지표를, 인간 지표를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유튜브가 갑자기 어느 순간 떡상을 한다던가 그러면 이거 지표가 하나씩 켜지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제가 정말 좋은 영상들, 엑기스들 2023년 2022년 말에 다 넣어놨어요. 거기 렌더도 있었고요, 파일 코인도 있고요, 뭐 웬만한 코인들 다 저점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거 조회수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렌더는 거의 30배 가까이 올랐고요, 저점 대비해서. 파일도 많이 올랐고 알비루도 많이 올랐고 스택스도 엄청 많이 올랐죠. 자, 그런 것들도 영상에 싹 다 담아놨는데 그때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재미없으니까. 장이 올라도 이러다 말겠지. 그리고 오른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 오르고 매스컴에 나오니까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지금 시점에서 그 영상들 보면은 뭐겠어요? 야, 그때 살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고민한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거 조정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조정이 만약에 딱 와요. 그러면 그럼 그렇지 하고 더 싸지겠지 하고 기다려요.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떨어지거나 많이 떨어져도 기간상으로 짧게 떨어지기 때문에 금방 회복해버려가지고 신고점을 뚫으면 그때부터 다시 위기감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때 또 살걸 하다가 그들이 결국은 눈 딱 감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눈 딱 감고 샀을 때 실질적으로 수익이 좀 난다. 그래서 막 주변에 인증을 한다. 나도 샀어. 나 지금 수익 중이야. 이러면 그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제 유튜브가 2023년에 비해서 만약 조회수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고점 지표일 가능성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 참 자기 객관화 잘합니다, 저. 아시겠죠? 조회수를 가지고 인간 지표를 체크하는 거 아주 좋은 꿀팁이다. 자, 그리고 때마침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슬슬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이게 뭐 악재로 나오진 않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정말 상승장에 정말 고점이 돼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되면은 갑작스러운 뭐 박상기의 난처럼 악재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제 이더리움이 삼성전자 시총 넘은 거 있죠.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비트코인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넘는다던가, 암호화폐의 시총이 뭐 주식의 기술주들보다 시총이 높다던가,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버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인들 있죠. 그게 떠버리면 그것도 하나의 고점 지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뜬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뜨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론들이 나와야 돼요. 야, 코인은 이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를 거고 앞으로 더 오를 거야
라는 게 팽배해져야 돼요. 너무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지면 그게 새로운 이론으로 하이먼 미스키의 고점 때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제 하나씩 우리가 그 고점 지표를 소거해 나가면서 수많은 고점 지표들이 다 소거가 됐을 때 그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점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점이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애매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제 말뜻을 깊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야 이때야 지금이야 하고 답하는 게 생각보다 이른 타이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 진짜 25년까지 가는 거 아니야? 26년 가는 거 아니야? 이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심리적인 요인들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와, 블랙록이 자산 규모 ETF가 90억 달러를 돌파했고 하루에 6.12억 달러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블랙록이 25%를 ETF에 투자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캐시우드가 그때 5%만 가도 비트코인이 30만 달러인가 말이 간다 그랬는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정말 진짜 어쨌든 정말 생각보다 짧은 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수직의 형태에 가까운 그런 90도에 가까운 기울기로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그렇게 올라가서 만약에 도미넌스가 정말 막 폭발하고 있다. 그래서 내 알트는 왜 이렇게 안 오르냐 그럴 때 그 이후에 알트장이 본격적으로 터지면 억눌러 있던 알트들이 오늘 뭐 썸씽 같은 애들처럼 미친 듯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HSBC가 토큰화 기술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이 기술이 저는 가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술인데 다만 살아남을 기업들은 생각보다 적다라는 거죠. 우리 닷컴버블 때처럼. 그래서 저는 올해 알트코인이 닷컴버블 같은 개념의 상승장이 한번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아이러니하게 또 싹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고요. 미래에 이게 진짜 일상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체크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이겁니다. 와,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중국의 USDT의 장외 가격이 7.2위안으로 3%의 프리미엄 끼고 있어요. 자,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김프만 들어봤지, 뭐 물론 뭐 터키 이런 데가 가끔씩 뭐 그런 게 뜨긴 하지만 중국에서의 프리미엄은 좀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과열이 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걸 타개하려고 비트코인을 사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의 그 자본들이 비트코인에 또 들어온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의 역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중국 플러스 미국. 얘네가 코인을 한꺼번에 만진다.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제가 소곤소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들으세요. 주변에 또 알리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하면 들어도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다 올 수가 있다. 정말 생각보다 크게 올 수 있다. 정도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거래가 레버리지 거래로 몰렸다라고 하는데 선물 거래소나 이런 파생 상품 거래소에 비트코인 전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통 뭐냐면 급등 전에 미리 레버리지로 매수시켜 놓고 그 다음에 가격 올릴 때 쓰는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또 재미있는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3일절이고 그리고 금, 토, 일 연휴죠. 연휴 잘 보내시고 이럴 때 여러분들 번 거 일부는 꼭 출금하셔서 사이버머니를 현실머니로 만져보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돈 영화에서 류준열이 바하마 가서 출금해보고 하는 거 그거 한번 여러분들 상상하셔야 돼요. 그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더 좋고,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시간을 보내되 너 왜 갑자기 밥 사? 아빠 왜 갑자기 밥 사줘? 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엄마 왜 사줘? 뭐라 그럴 거예요? 나 코인에서 돈 벌었어! 할 거예요? 아니죠. 그냥 사주고 싶어서 라고만 하세요. 왜? 여러분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분들의 투자 욕구를 자극시켜서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어떻게 돼요? 상승장이 짧아져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벌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다 벌고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여러분들 익절까지 다 하고 출금 다 하면 그거 가지고 그냥 나 코인에서 돈 벌었어
가고 맛있는 거 사줄게, 많이 먹자,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제가 오늘 정말 많은 거를 말씀드렸는데, 연휴 앞두고 정말 이거 곱씹어서 영상 뜯어서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도 그렇고 정말 제가 이런 멘트를 많이 했어요. 22년도 말에도 그렇고. 근데 어차피 시간 지나면 그걸 본 사람들은 극소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사람들은 그래도 다 감사하다는 말 개인적으로도 해준 분들도 많고, 그래서 너무 보람 있고요. 그런 보람으로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그럼 안녕.